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전 영상 주식시장 내려올 때가 되었다 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이제 이글벳에 대한 영상을 좀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런 테마주를 선정하는 방법, 테마주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테마주라는 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크게 네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죠.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함인데, 명분이 이제 실적, 그리고 두 번째가 성장성, 세 번째가 테마, 네 번째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이제 이런 수급이 붙었을 때 이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 이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직은 이런 수급이 안 나오지만은, 매출이 안 나오지만은 향후에 이런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제 갑자기 관심 받기 시작해서 이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글벳을 이제 예시로 소개를 드렸는데, 이글벳 같은 경우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좀 알고 가야 되는데, 이 돼지열병이 되게 심각한 거더라고요. 네이버 네.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은 이제 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 넘어오고 중국까지 넘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까지 넘어오게 됐죠. 근데 이게 발병이 한번 되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완전 다 회복하는데 한 30년에서 40년이 걸린대요. 네. 그래서 이 방역 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게 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넘어오게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프리카가 여기죠. 그리고 유럽을 지나서 아시아, 이제 러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북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이제 발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런 질병이 나타났을 때 그 해당 국가에서부터 이제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이걸 조금 더 보기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프리카 현재 이 시점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조금씩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퍼져나가 가지고 여기서 이제 러시아로 넘어와서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 러시아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고 중국에서 북한까지 넘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부터 이 북한까지 넘어오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도 아무리 열심히 방역을 한다고 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을 일단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테마를 접근할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실제로 이 시장에서 화제가 될 것인지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확률이 높은 것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북한까지 넘어온 걸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넘어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했던 게 이제 2019년도 9월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 차트를 보면은 이제 이때 당시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최근에 좀 잠잠해지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 넘어왔다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2연속 상한가를 가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이제 집중적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사실상 이런 테마가 실제로 넘어와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이제 이쪽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거니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려서 방역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관련 약이라던가 이제 치료 백신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늘어날 테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하게 되면은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할 테고, 그러면은 이게 주가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이런 테마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건데, 사실상 이렇게 단기간에 2연속 상한가가 간다라는 거는 단순 매출로 봤을 때, 단순히 말해서 1,000원짜리 주가가 2,000원이 됐다는 거는 매출이 2배가 상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돼요. 그 말은 2연속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던 시점 이후에 60% 이상 매출이 오를 것을 기대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아프리카부터 우리나라까지 넘어올까지 사례를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단기간에 이게 바로 잡힐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30년, 40년 동안 지속되는 이런
질병이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방역을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잡기엔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은 이후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골주가 된다라는 거죠. 좀 잠잠해지다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좀 이런 뉴스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이제 시장에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이제 화두거리가 되면은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는 이제 이런 사골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뇌지혈병도 이제 올해 보통 1년에 한 4-5번의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건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테마주를 공략을 할 때 봐야 되는 게 이제 연속성이거든요.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만약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졌는데 이게 테마가 됐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완전 박멸이 되거나 백신이 나와가지고 치료가 되면은 이제 이 테마가 소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테마주로에 대한 그 역할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테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기 패턴으로 보고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시장에서 좀 잠잠해질 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때 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일단 테마주의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단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사골주들 같은 경우는 그 패턴이 있거든요. 이제 패턴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특정 주기가 되면 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름 수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은, 여름 테마주죠.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면은 이제 해당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뭐 선풍기나 에어컨이나 수영복이나, 겨울이 되면은 뭐 패딩이나 뭐 히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계절적인 성향을 띠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테마주를 접근을 할 때는 이제 어떠한 연속적인 패턴이 나타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글백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1년 365일 내내 발병이 되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딱 특정 패턴을 잡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시장에서 언제 화두가 되는지, 이제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이제 접근하라는 게 가장 베스트하고, 대표적으로 테마주 하면은 또 빅텍을 들어볼 수가 있죠. 빅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제 그런 좀 국가에 대한 위험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과거 패턴들을 보면은 지금 빅텍이 과거에 지금 보시면은 2012년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네모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북한에서 핵미사일 실험, 그러니까 미사일 실험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패턴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1년 주기로 한 번씩 핵미사일 실험을 합니다. 뭐 이렇게 4월 달에서 5월 달쯤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핵미사일 실험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렇게 급등주가 나온다, 급등에 대한 패턴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계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북한이 언제 미사일 실험을 하는지, 언제 이제 핵 관련 이슈가 나오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이제 나타나는 이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 사골주로 많이 소개를 드렸던 건데, 신일전자 같은 경우도, 신일전자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과거 이제 선풍기 제품을 팔던 기업이죠. 그래서 선풍기 날개를 판매하던 기업이었는데 과거 점유율이 한 이제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름 수혜주로 볼 수 있다. 여름 수혜주는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매년 초에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를 볼 때는 영속성이 나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계속해서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테마를 먼저 선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어느 패턴으로 어느 주기로 나올 것인지를 잡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일단 테마의 기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뭐 언택트 관련주다라던가 뭐 이제 백신, 뭐 아프리카,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2020년도 3월 달부터 이제 시장이 상승이 나오면서
이런 관련 테마들이 많이 올라오게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주기로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죠. 과거 차트부터 봤을 때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전에는 뭐 코로나 관련주, 언택트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3월달 이후로부터 갑자기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거에 대한 패턴을 앞으로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이슈를 이제 매일마다 뭐 빠르게 캐치를 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보이는 것만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테마가 있는데 놓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명이 보기보다는 두 명이 보는 게 훨씬 더 많이 볼 테고, 두 명보다는 20명, 100명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만난다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투자 기회는 더욱더 많이 넘쳐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카톡방이라던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댓글에 대한 이제 공유,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생각나는 테마가 있다면은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살펴보고, 실제로 이게 앞으로 언제 또 테마가 일어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공유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 요번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뭐 체시스라던가 뭐 이글벳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급등 나온 시점에 관심 갖기보다는 시장에서 조용해졌을 때, 이제 나오지 않을 때 관심 가질 수 있는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올려드려 봤어요.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